우리 후보자님께서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깨는 데만 관심이 있으시지 정작 그 직에 가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안 돼 계시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NST에 그 응모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에서 NST 이사장 후보 3인에게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장직 지원 동기가 뭐냐, 후보자 공약이 뭐냐, 그리고 과제 중심 제도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입장이 뭐냐, 연구 목적 기관에 대한 생각, 출연 예산과 인력 활용, NST 운영 관련 기본 계획, 노사 관계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지만 이 직을 수행하시기에 핵심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에 대한 후보자 답변 보십시오. A4 반 페이지짜리입니다.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후보자로서 답을 했을 때 앞으로 혹시라도 이사장이 되었을 때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하게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정확하게 사실을 잘 파악한 후에 답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답을 미루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자 두 분은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답변지를 받고 노조에서 굉장히 공분을 사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서도 평가받는 게 두려워서 논란이 있는 게 두려워서 본인의 소신을 정확하게 밝히시지 못하신다는 것은 과연 이런 공적인 일을 맡으실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조직에서나 노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과기부도 그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해결 방식들을 대화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과연 후보자께서 NST보다 엄청나게 규모가 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이런 공적인 조직을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이 답변지를 통해서 굉장히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정의용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조직의 장을 맡아서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수행하시고 지금 다른 직으로 오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답변지에 보면 내가 임명이 되면 성실하게 이걸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하겠다 하셨어요. 답변하셨습니까? 소통하셨습니까? 일단 노조를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그러니까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그 후보자의 거대한 조직을 맡아서 조직의 장으로서 정말 소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소통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노조를 만나서 답변을 했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씩 역할을 하겠다 약속했다 정확하게 이해를 구했다 이 답변은 마치 내가 후보자일 때는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못했지만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임기가 시작되면은 또 좀 더 책임지는 자세로 얘기를 하겠다고 했고 했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노조에서 그걸 부인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물론 뭐 입장이 있으셔서 하나하나 해명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고는 하시지만 출연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재차 했는데 차차 공부해 보겠다라고 하며 자신의 구상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이미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후보자 시절도 아니고 이제 당장 임기를 시작해서 내가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연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냐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도 그거조차도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노조를 만난 시점이 NST 이사장이 된지 네, 뭐 되셔갖고 얼마 안 돼서 만나셨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변명입니다. 내가 적어도 그 기관에 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당장 그 임명 되기 전까지도 또 시간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쵸? 어떻게 운영할지 기본적인 방향을 임기 시작하자마자
갖고 계셔야죠. 그게 기본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같은 여성으로서 우리 또 오랫동안 과학계에서 또 교수님도 하시고 또 기업에도 계시고 많은 업적을 쌓으신 것까지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여성으로서 준비가 되셔서 기관장도 하시고 과기부 장관도 하시고 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깨는 데만 관심이 있으시지 정작 그 직에 가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안 돼 계시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과기부 장관으로서 되신다면 과기정통부의 지금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지 한 2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일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메인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심하기도 하고 신중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나름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편이라 그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논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당시 답변을 못 드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한국판 뉴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디지털 뉴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의 가장 큰 책무는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이것을 민간에 이행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잡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이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극복을 통한 어떤 경제 회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량을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여성 과학기술인 인력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인재 양성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 신산업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반도체라든가 미래 자동차,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